코르틴을 한번 쓰고 나면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르틴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김용우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인 GDC 코리아 안드로이드를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최초의 안드로이드 GDE로서 2년간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관심이 많아서 안드로이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었고요.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회사인 램에서 일을 한 다음에 카카오뱅크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카카오뱅크에서는 코르틴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요. 지금은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모두 코르틴 기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재직 중에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냈었는데요. 그 과제는 이미지 검색이 주제가 되는 과제였고요.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르틴을 썼습니다. 근데 그 코르틴을 쓴 과제들이 품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게 됐습니다. 입사 과제로서는 RX 자바를 쓰는 것보다 코르틴으로 제출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급하게 코르틴을 배우는 거죠. 젯브레인스가 만든 코르틴 예제나 구글이 만든 코르틴 예제를 보고 그걸 적용해서 조금 바꿔서 제출을 하는 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르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되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제출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일단은 샘플 코드에서 시작해서 그냥 동작만 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실제로 코르틴을 쓰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 코드가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틀린 컨퍼런스를 3년 전에 다녀왔었고요. 그때부터 코르틴에 중독이 되어서 모든 프로젝트에 코르틴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코르틴을 회사에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동료 한 명이 같이 코르틴을 알고 있어가지고 같이 코르틴을 써보자 얘기를 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3명의 동료들이 더 합류를 해서 한 5명 정도의 코르틴 전도사라고 해야 될까요? 코르틴 전도사가 있었죠. 이 5명이 매달 2번 정도의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5명들이 모두 코르틴이 매우 훌륭한 도구이고 동료들이 같이 쓸 수 있었다면 좋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새로운 프로젝트가 코르틴으로 전환이 되었었고요. 이 장점들을 모든 직원들이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비동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콜백으로 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콜백 이후에는 RX 자바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죠. 콜백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성공 콜백과 실패 콜백이 있게 되거든요. 그 성공 콜백에 또 다른 호출을 넣고 거기에 또 콜백을 다는 형태로 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성공 콜백에도 줄줄이 달리고 실패 콜백에도 뭔가 달려가지고 되게 복잡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점점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콜백 헬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되거든요. 유지 보수가 매우 어렵게 되죠. 반대로 코르틴 같은 경우에는 이 콜백 구조 대신에 순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패가 발생을 해서 실패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예외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코르틴 익셉션 핸들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세팅을 해두면은 모든 예외를 다 코르틴 익셉션 핸들러가 처리해주게 됩니다.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 체계적으로 에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RX 자바는 좋은 도구이지만 모든 요청들을 다 스트림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을 원샷이라고 부르는데 원샷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스트림을 써야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틴은 저희가 원샷으로 하고 싶다면 그냥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끝내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좀 추상화를 해서 스트림으로 만드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플로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르틴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추상화도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이 강의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코르틴부터 함께 할 것인데요. 코틀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툴을 통해서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인터랙티브하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개념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같이 코르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면은 제가 하는 것만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틀린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환경을 통해서 코르틴, 플로우, 채널 이런 순서대로 저와 함께 학습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개념을 확인한 이후에 핸즈온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 핸즈온은 이전까지 코틀린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각각의 개념에 대한 인터랙티브한 학습이었는데요. 이것을 묶어서 적용을 해보는 것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코르틴과 채널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코루틴과 플로우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간단한 것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실습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난 다음에 코루틴의 내부 구조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코루틴 내부 구조는 실습 없이 진행이 되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마법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과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RxJava2만 쓰고 있다면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구의 편리함도 있고 그 도구가 되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코루틴을 써보고 나면은 RxJava가 사실은 되게 불편한 도구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제 후회 중에 하나는 2019년에 와서야 코틀린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코루틴을 쓰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코루틴을 배워보십시오.